그러면은 올해 그래도 최대 이슈이자 관심사는 재보선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재보선과 관련해서 여러 언론이라든가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오는 동향을 보면은 민심 동향은 이 갤럽 조사만 하더라도 그저께 발표한 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가 52%고 여당 후보는 3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폭주를 해왔는데 그걸 견제하려면은 역시 야당 후보, 야당 쪽을 찍어야 한다는 게 뭐 압도적으로 높고 서울, 부산만 조사해서도 서울은 58%, 그리고 여당 후보는 34%.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고 부산은 더 나고 있습니다. 그 바탕은 돼야 있어요. 그러니까 재보선에서 얼마든지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바탕은 돼야 있는데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물과 단일화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그 인물과 단일화 말씀드리고 또 이 선거 지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야권 후보가 반드시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지지율이 높습니다. 높은데 그건 이제 당세가 약하고 작고 이제 이 당세가 큰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은 낮지만 당세가 크니까 이래가 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보고 당에 들어와서 하라 이러는데 그거는 그런데 그게 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당이 있거든요. 정당이. 당이 있는데 뭐 이 당 탈당하고 그런 거는 정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정하고 그 다음에 야권 단일화의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하고도 또 경선하고 이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또 득표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래야 되고요. 근데 그러려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 실제로는 뭐 양보하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응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응할 수 있도록끔 우리가 여론의 압력을 좀 넣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요. 이 선거 지형이 문제인데요. 아까 그 58% 대 34%. 뭐 37, 서울 34%. 그 굉장한 차이 아닙니까? 16%나 차이 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거 막 야당 후보가 뭐 무조건 당선될 거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치루어지는 선거라서 선거가 돼가지고 투표율이 약 한 50% 중반에 60%, 심지어 70%가 되면 이 여론조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죠. 35% 내지 40%밖에 안 됩니다. 이런 때는 뭐냐? 이른바 조직선거입니다. 서울은 어떠느냐 하면 서울시장도 말하자면 시장 권한대행도 어쨌든지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겠죠. 또 25개 구청장 중에 24명이 민주당입니다. 또 시의원, 서울시의원 95%가 민주당입니다. 또 구의원도 약 60, 70%가 민주당입니다. 통반장도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조직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거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후보를 내야 되고 그리고 단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 대표님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하나 내고 거기서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안철수 하고 나중에 다시 1대1 그러니까 그게 2011년 모델 아닙니까? 그때 박원순하고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고 경선을 통해서 그때 박원순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박원순 후보는 그때 무소속으로 있었죠. 그 모델을 지금 원하시는 거죠. 그래 해야 맞다. 야권 단일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당 안철수는 국민의당 대표인데 그 사람 보고 그 당에 와서 경선하라. 이제 국민의힘에 와서 이건 안 맞지. 근데 이제 워낙 국민의당의 당세가 약하고 또 지금 약간의
지지율 차는 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도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들어와서 100% 국민 경선으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큰 이런 그 플랫폼이랄까 이거 역할을 해주는 게 오히려 나중에 단일화의 효과도 있고 저는 선거 전에 들어갔을 때도 국민의힘이 우리 후보다 하고 전적으로 밀어주지 않겠나 그런 얘기거든요. 오세훈 저는 그런데요. 저는 오세훈 씨 그 발언이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요. 만약에 안철수만 들어오면 뭐 자기는 안 나간다느니 뭐 그럴 정도면은 그다음에 또 오세훈 씨는 서울시장 실패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랬으면 그런 그 잔재주 안철수로 하여금 입장 난처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 자꾸 하는 건 옳지 않고요. 그럼 정치는요,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지만은 또 이 대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안철수 씨가 자기 정당이 있는데 남의 당에 가서 하면 안 되고요. 아니, 통합을 하자는 것이죠. 야권 통합을. 그렇죠. 그건 별도의 문제죠. 통합하는 건 별도의 문제. 예. 통합하면 좋죠. 통합해서 그냥 국민 경선 똑같이 하자. 지금 그렇게는 말이 안 나오고 이 통합은 또 그래서 저는 아니 지금 김종인 대표도 그렇고 들어와서 통합을 해가지고 야권이 통합돼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뽑는 게 가장 시너지를 내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진석 지금 공천위원장인가요? 그분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또 하나는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에는 안 들어간다고 말도 했고요. 또 하나는 득표력에 있어서도요. 어차피 만약에 안철수 씨가 만약 현재의 예비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제일 높잖아요. 후보가 된다면 안철수 씨의 득표력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안철수 씨가 굳이 별로 인기도 없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당연히 반대하고 이른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예, 중도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요. 그래서 굳이 안철수 씨 보고 후보 되기 위해서 네 정치적인 지조를 꺾어라. 저는 이런 걸 요구하는 거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해야 된대요. 순리적으로. 국민의힘에도 당 후보 내고요. 국민의 당도 뭐 안철수가 뭐 아직도 선거가 남았는데 절대적으로 국민의 당 후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국민의당 후보야 되겠지만 지금 지지율이 반드시 앞으로 지지율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정말 나올 만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경선이 붙으면은 완전히 지지율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여론조사라는 것은 인지도 내지는 그동안 워낙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무슨 엄청난 차이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지지율이라는 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여간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현재 국민들의 여론이나 보수층의 여론은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게 대세지만 이게 야권이 혹시 또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이 많이 봐와가지고 많이 본 정도가 아니라 계속 분열해갔죠. 그러면은 저쪽에서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어부지리가 되잖아요. 그럼요. 예. 이거 지난 대선도 그런데요. 지난 대선도 세 사람 표 보태면 50%가 넘고요. 문재인 후보는 그때 41%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과거 같으면은 뭐 제야랄까 뭐 이런 쪽에서 좀 힘도 이렇게 쓰면서 그런 것에 압력을 넣는데 지금은 뭐 뚜렷한 그런 세력들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하자면 이런 세력들이 외부에서 압력을 넣을 수 있고 그런 조정이 가능한 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불안 요인이 되지 않나. 압력을 어쨌든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기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 후보가 단일화돼야 됩니다. 그렇도록 우리가 여론의 압력을 넣어야죠. 재보선도 물론 중요하고 거기서 이겨야 뭐 2022년 대선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는 대선 주자들 뭐
홍준표 전 대표가 가장 그 중에서는 좀 높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도 한 7, 8% 정도 지지율 뿐이 안 나오고 오히려 밖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15에서 30.4%까지 그러니까 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도에서 뭐 1등이 나오는 것이 좀 많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등이 나오는 것도 많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뭐 윤석열 총장이 제가 볼 때는 과연 국민의힘으로 나중에 뭐 정치를 한다고 결심했을 경우 들어올까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력을 모색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예, 요거는 조금요. 저같이 정치를 예.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앞에 이 국민의힘의 힘 쪽에 홍준표 씨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만 높다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그 국민의힘 뭐 쪽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지지율이 아까 7, 8%가 많이 나온 거고요. 뭐 5%, 6% 뭐 이런 되게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2, 3%뭐 이런 선에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들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오히려 주목해야 될 일이죠. 그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특히 또 대선 후보감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또 대선에 또 출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국민적 검증을 거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 이거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안철수가 얼핏 보면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안철수의 지지율도 4, 5%뭐 그렇게밖에 안 됐잖아요. 전체적인 그런 지지율로 보면 4, 5%도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선회한 것은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잘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씨인데 문제인데요.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 씨를 자꾸만 정치꾼으로 불러내서 말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는 게 저도 제 마찬가지라고 인식이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일체 언급을 안 하려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이제 이 사람은 뭐 단골 손님이 돼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게 상수가 돼버린 겁니다. 됐는데 저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는데 민주당이 환골탈태해가지고 바뀔 리가 없고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해가지고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전무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안철수 현상 아니습니까?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가 뭐 대통령 되면 잘하겠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뭔가 그래도 뭐 나쁜 사람이 아닌다면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한국 정치를 한번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도 같이 윤석열 씨도 그다음 때 이 높은 지지율을 활용을 해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에 역할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건 이제 지금은 이 사람이 현재는 검찰총장이니까 모르는데 그렇죠. 어쨌든지 지지율이라는 게 이게 누구도 한꺼번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씨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그런 정치를 한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7월 24일 물러나니까 그 이후 새로운 정치를 한다면은 정말 새로운 정치. 예, 그래야죠. 예, 구태 정치하고는 절연하면서 새로운 그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그런 정치를 한번 했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뜻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게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게 트럼프가 지금 문제가 많지만 진짜 정치 아웃사이더가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마크롱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필리핀도 그렇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오바마는 이제 민주당의 큰 물론 큰 줄기 속에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의 주류가 아니었던 힐러리가 떨어진 게요. 워싱턴 정치였기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정치의 주류에 있지 않은 사람이 말하자면 집권을 하는 이런 이 풍조가
지금 시대 흐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윤석열 씨에 대한 그런 기대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지금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건가요? 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큰 역할을 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보선 과정이라든가 대선의 어떤 인물 발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은 지금 큰 성과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달 반쯤 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이제는 종식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빨리 우리 당에도 대선 후보를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못했는데요.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요 말을 뭐 본래는 하려고는 한 건 아닌데 말씀 나왔으니까 또 시청자들께서도 궁금하실 수도 있고 이 국민의힘이 지금요 동네북입니다. 동네북. 국민의힘 뭐 하느냐 말이야. 네. 또 김종인 씨에 대한 평도 아주 안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주.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러겠죠. 예, 저는 사실 뭐 그 기대 저는 초기에 주호영 씨 원내대표 돼가지고 추대할 것 같은 말이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내가 만나가지고 저는 반대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분을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정치를 개혁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그런 분을 당대표로 추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그건 그렇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며칠 전에 아닙니다. 지난 5일입니다. KBS에 인터뷰를 했어요. 9시 뉴스에. 김종인 씨가. 네,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네. 그거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요새 뭐 저는 공중파 잘 안 봅니다. 아, 그래요. 저도 사실 우연히 그걸 보게 되는데. 아, 그러세요? 보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이 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 당 대표라는 사람이 말이지 그 KBS 9시 뉴스에 인터뷰를 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인터뷰입니까? 예. 거기 가서 우리 당을 좀 잘되게 하려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도 없는 거예요. 나 이걸 보면서 정말 아주 낙담을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말씀을 제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뭐 사면 얘기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뭐 MB는 사면하더라도 더 이상 뭐 정치적인 어떤 액션은 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럼 박근혜도 마찬가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오시면 정치하고 절연할 거라고 그럼요. 보는데. 예. 또 워낙 없어요. 팬덤 박사모라든가 그런 조직적인 사람들이 또 지지 세력들도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야권의 어떤 변수가 될까, 혹시 또 야권 분열의 어떤 단초가 될까 하는 지난번에 우려들도 있는 건 선거 사실이에요. 때요 총선 때 뭐 유모 씨가 변호사 아니십니까? 예, 그때도 유영아 변호사. 그런데 이미 전 박근혜 씨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 그 뭐 팬덤, 뭐 지지자들이 좀 있지만 별 도움 안 됩니다. 안 되고 하지도 안 할 거고 해봐야 영향력도 없고 그 정치하는 사람이 그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그 조은진 씨가 계속 그래가지고 표 3%도 못 얻었을걸요? 3% 얻었으면 국회의원 나왔겠죠. 그 비례대표도 있으니까. 아, 우선 자기도. 예, 그렇죠. 본인도 예. 뭐 형편없이 얻었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해 초에 장기표 신문명 연구원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전국 현안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이런 재보선 그리고 내년 대선까지를 좀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이 정치 쪽으로 쏠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표 대표님 앞으로도 제가 자주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전망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시는 일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